안녕하세요. 펩트론 주주 여러분들, 황 소장입니다. 네, 펩트론이 일단 금요일 하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거래량이 제법 터지면서 하한가가 나왔는데, 일단 회사에서도 이례적으로 발 빠르게 반박 관련된 공지를 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서 펩트론의 향후 움직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차트 흐름을 보고 이 흐름 대응 전략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펩트론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예를 들면 신뢰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미스가 많이 났습니다. 신뢰가 많이 깨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차트 흐름 쪽으로 좀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 회사에서도 8시 1분이었죠. 아침 8시 1분에 빨리 입장문을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 보도는 뭐 공동연구 전체 내용이 반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타사 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회사가 확인할 수 없는 내용. 그리고 공동연구는 계획에 따라 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내용들을 이제 비밀 유지 때문에 밝힐 수는 없다고 얘기를, 결론이 그거고. 근데 공동연구는 계속 잘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밑에 앞으로 공개 가능한 선에서는 최소화할 수 있게, 혼돈을 최소화할 수 있게 뭐 적극적으로 설명드린다. 이렇게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차트 장중에 살짝 아침에 넥스트 거래소에서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밀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게 반박 기사가 만약에 이런 반박 공지가 먹혔다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곤 했겠죠. 근데 이 시장에서는 아직 펩트론에 대한 의구심이 더 강하게 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주가를 하락시키고 상승시키는 거는 개인 투자는 저희 뭐 절대 못해요. 저희야 뭐 호가 조금 올리는데 도움 주고 뭐 매수세 들어오는 거고 이런 거밖에 없지. 결국 이 종목을 컨트롤하고 있는 건 여기에 주인이 있습니다. 뭐 세력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외국일 수도 있고, 이런 세력들만이 시세를 형성하고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신뢰가 깨졌고, 여기서 판단하는 거는 일단 한번 밀어보자. 그러니까 한번 급락을 줘서 공포로 유도를 시켜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개인 투자 물량을 털어먹던, 밑에서 싹 다시 잡으려는 의도가 있던, 뭐 이렇게 있을 거고. 이 바이오주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명확하고 정확한 공시나 이런 걸 안 합니다. 왜? 이게 있죠. 비밀 유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대편 글로벌, 항상 이 반도체도 그렇고 글로벌 상대편 계약 상대방은 비밀을 중요시 여깁니다. 난 누구랑 이렇게 하고 뭐 어떤 내용들이 있고 완벽하게 오케이 되지 않는 이상 노출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면 정보적인 부분에서는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제한적인데 기대감을 안고 주가가 형성되는 게 바이오주들이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상 뭐 이 정도 급에서 다 무너지죠. 삼상까지 가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고, 지금 이렇게 이 기업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세력들은 이 기대감과 꿈과 희망을 먹고 주가를 상승시키고, 그리고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이런 대량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물량을 털거나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사의 이런 기업 내용보다는 차트 흐름과, 그리고 이걸 컨트롤하고 있는 어느 세력이든지 이 기관이든지 외국들의 뭔가 이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세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제가 장중에 좀 지켜보다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자,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분봉으로 보면 아침에 이 반박 기사가 나왔을 때 이 반박 기사를 어느 정도 올려왔어요. 이제 올라왔다가 이제 쫙 다시 밀렸던 흐름인데, 이것도 개인 투자자들 털기죠.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러면서 또 따라 붙는 흐름이 많거든요. 그때 때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항상 그렇고, 그러다가 12시를 조금 넘어서 한 12시 20분경에 누군가 급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한가를 풀었어요. 하한가를 풀어버렸고,
다시 또 하한가를 만든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게 거의 10% 정도 올랐는데 거의 약 10% 정도 될 건데 거래량도 제법 터졌고 순간 싹 들어왔다가 싹 빠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물량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누군가 뭔가 호재를 알고 한번 들어 올려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매도 그러니까 공매도를 누군가 공매도 상한을 위해서 순간 물량이 나와 있으니까 확 매수하고 다시 이렇게 보내버리는 흐름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공매도 창구를 보더라도 이 국내 시스템이 참 이게 쓰레기 같은 게 국내 결제는 어떻게 되죠? T2입니다. T2. 그러니까 이틀 뒤에 결과가 나와요. 플러스 이틀 뒤에. 그럼 말은 여기 7월 10일에 나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날 거래량이 터져서 공매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면 이틀 뒤에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 누가 물량을 싹 걷어들이면서 공매도 상한을 하고 차익 실현을 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제가 봤고 지금 추측컨대는 지금은 조금 보면 시간이 지나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이날 금요일 날 미래에셋과 한국투자가 순매수가 이제 둘이 참고로 잡혀요. 이게 뭐 개인이 누군지는 뭐 어떻게 잡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래에셋 12만 주, 한국투자증권이 18만 주가 일단 순매수로 잡히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막 프로그램도 거의 한 18만 주, 20만 주 잡혔는데 누군가는 아까 이 급등하는 사이에 순매수가 들어왔고 뭔가 플레이를 일단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한국 대응이 중요한데 일단 거래량을 터졌어요. 거래량이 지금 보면 이렇게 500만 주 터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죠? 이때 옛날에 좀 있었고 최근에는 거래량 없이 올리고 있다가 이번에 거래량이 나왔다. 그죠? 그러면 상당수 공매도가 상한이 됐을 수도 있고 이거는 이후의 흐름을 봐야겠지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월요일 자 이렇게 일단 하락을 하겠죠. 하한가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회사에서 진짜 특별한 강한 뭔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하락을 출발을 할 겁니다. 이후에 또 개미 꼬시기가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뭐 공시가 나오고 진짜 이 페트론이 공지했던 내용들이 시장에서 먹힌다면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먹혔다고 하면 그게 아니라면 하락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하한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여기서 적당히 하락을 하다가 이제는 이 바닥에서 노는 겁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놀고 바닥에서 뭐 하죠?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또 거쳐야겠죠.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치고 있다가 뭔가 액션이 나오고 호재성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올라가는. 아마 지금 9월인가 10월로 지금 예정이 돼 있으니까 이 흐름까지 지겨운 박스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뉴스 하나라도 크게 다시 뭐 상승을 하거나 다시 밀리거나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올 거면 우리는 일단 무조건 대응해야 된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이런 구간이 있으면 추가 매수는 항상 추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매수를 하면 수익 전환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런 흐름이 아니라 이렇게 됐다가 다시 꼬꾸라서 이렇게 또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매수를 해봤자 내 비중이랑 현금만 더 들어가고 하락할 때는 손실이 더 커져버리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는 타이밍도 정말 중요하고 이 타이밍이 추세를 전환하는 시점 그리고 이걸 저는 연속성이 되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낮추고 탈출하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조금 하락했다고 여기서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이제 변동성이 확대됐고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막 흔들어 댈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진짜 조심히 매수를 해야 되고 설령 늦더라도 추세가 전환되는 이 흐름을 보고 매수를 해서 이렇게 나올 때
구간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지금 펩트론을 믿고 끝까지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뭐 탈출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아니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뭐 비중을 실으셔도 되고, 뭐 편안하게 원래 펩트론이 정했던 목표가 그리고 뭐 성공할 때까지 지켜보셔도 되는데, 아마 그게 아니라 거의 대다수 투자가분들은 포모를 느끼셨거나 단기 시세 차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시세 차익에 좀 집중을 하면서 들어오셨을 거니까, 중기적으로 이런 흐름이 오셨을 테니까, 이 탈출, 그러니까 엑시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기다려서 추세 전환하는 시점, 이때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구간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 그리고 이런 시점들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저희 구독을 해주시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끔 문자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위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네, 010-2724-7184번으로 펩트라고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관련된 커멘트라든지 있으면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점이 오면 아마 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그 비슷한 타이밍, 똑같은 타이밍에 매수 시점이면 매수 시점, 그리고 혹시나 진짜 이 펩트론이 시장에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진짜 이거는 손절을 다 하고 현금화를 하고 진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시점이 오게 된다면, 그런 시점이라든지 이런 추세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제가 문자를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펩트론 한번 대응해 보실 분, 제가 이런 종목들 진짜 많이 해봤고 다 탈출도 했어요. 다양하게 탈출도 해봤고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펩트론 대응해 보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뒤에 SK라인의 알짜 기업을 좀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상당히 SK랑 끈끈한 회사고 하반기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삼성이랑도 기술 개발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회사고, 그리고 주가도 지금 시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 온 만큼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이클에 제법 주가도 많이 오를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 종목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회사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저는 비주류에 있던 종목이, 그죠? 주류가 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끌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런 종목의 스타일을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 종목도 지금은 이 비주류 중에 하나인 종목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K향 HBM4 디본딩 소재를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꽤 나올 것 같아요. 한 100억 정도 대는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 매출이 100억대. 그리고 SK양 세정 장비를 국산화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MP 슬러리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SK양 랜드 고선택 비인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 이 HBF, 그러니까 HBF 시장이 오면 낸드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제품인 고선택 비인산의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 수혜를 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SK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분 투자를 해서 같이 하고 있는 협력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유리기판인 PSPI, 이게 폴리이밀입니다. 감광성 폴리이밀인데 이거를 앱솔릭스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앱솔릭스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SKC와 그리고 어플라이 머티리얼즈인 AMAT가 합작회사를 만들었죠. SK가 여기서 지분을 7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유리기판인 앱솔리스에도 납품을 하게 되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PR 방리액, 그러니까 스트리퍼를
재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삼성과 공동으로 뭔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아직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일단 보시면 되는데 이 정도가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여섯 번째는 우리 수소연료전지 SOFC 수소연료전지의 전해액인 산화지르코늄이냐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미코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근데 아마 블룸 SK가 있으니까 이 블룸 SK가 또 SFC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도 이 전해질을 납품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아직 뭐 퀄 테스트나 이런 것도 진행했는데 정확하게 나온 거는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물어봤을 때도 일단 뭐 대답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좀 답변을 받긴 했었는데 아무튼 지금 핫한 걸 다 하고 있죠. 보면 HBM 하고 있죠. 그리고 낸드 향도 지금 실적 잘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앱솔릭스 하고 있죠. 그다음에 HBM 세정 장비 그리고 삼성향 뭐 OLED 등 이거는 이제 조금 그렇게 매출이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PR 박리액은 아무튼 이렇게 다양하고 괜찮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런 알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실적과 차트 흐름 보면서 추가적으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입니다. 작년에 3,100억의 영업이익 296을 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한 영업이익률이 한 500억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500억대가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률도 한 15%에서 20%대.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9.5%를 했는데 한 15에서 20%대 영업이익률이 추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 중에 보면 이제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어가거나 그죠? 1,000억대 영업이익이 나오거나 영업이익률이 20% 증가한 업체들 보면 밸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의 다 시가총액 거의 1조가 넘어가고 있어요. 1조가. 조 단위가 넘어가는 시가총액을 다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4,000억대입니다. 4,000억대고 아마 올해를 본격적으로 내년까지도 큰 성장이 더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저도 이 회사는 최소한 1조대의 시가총액은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조대는. 그러면 지금 4,000억대 기준이니까 최소 못해도 2배 이상은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때마침 잘 가다가 이제 눌림목이 왔다고 볼 수 있죠. 가격 조정이 좀 들어왔고 그리고 자리나 차트 흐름이 상당히 괜찮아서 이때쯤 되면 이제 한번 매수해 볼 자리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추가적인 거는 수급 동향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동향입니다. 보면 이 회사가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은 보면 주거로 팔고 있고 개인들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투신들이나 기관들이 냄새를 맡고 사기 시작했어요, 보면. 그죠? 이게 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회사가 IR이나 이런 걸 잘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IR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IR을 잘 안 하다가 최근에 합동화 IR부터 해서 뭔가 IR을 하기 시작했어요. IR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IR을 시작했다는 건 시장과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끌어 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한 예로 예전에 GST라는 회사 있습니다. 그죠? 지금 잘 나가죠. 이 가스통이라는 회사가 IR 이런 것도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안 했어요. 기업 주담도 아예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제도권 출신의 IR 담당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잘 올랐어요. 본격적으로 회사가 이 IR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회사도 최근에 제도권에 있던 사람이 IR로 오게 됩니다. IR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과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보고 이 회사에서도 느낀 게 이제 우리 회사가 성장을 점점 더 하겠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채용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IR도 최근에 했기 때문에 투신들이 보면 최근에 수급이 아주 좋아요. ETF에서도 뭐 돈이 들어온지 몰라도 아무튼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건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봉 흐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매집이 잘 된 것 같아요. 이때 누가 한번 흔들어 봤고 이번에 최근에 이때 이제 주봉도 매집이 잘 됐다. 그리고 이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아름다운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조정은 아름답게 아마 거의 이제 조정의 끝자락이
다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의 끝자락이고 이제 매수 기회다. 그리고 포트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현재 시가총액이 한 4,500억 정도 돼요. 근데 한 4천억대 정도에 들어와서 매수를 하면 진짜 베스트긴 한데 뭐 시장 상황이야 그때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한번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는데 일단 지금 흐름상은 조정을 다 거쳤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 위해 도약을 할 겁니다. 그때는 아마 크게 갈 거예요. 또 장대 양봉으로 움직일 겁니다. 주봉상 보면 이렇게 N자형으로 지금 이쁘게 움직이고 있죠. 그죠? 이렇게 왔을 때 다시 이렇게 N자형으로 갖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 각도상 지금 있는 각도보다 이 각도가 더 클 거예요. 항상 주식의 파동은 그렇습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웨이브의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뭐죠? 네, SK 라인입니다. 그죠? SK 라인이고, 그리고 HBM, 지금 시장에서 좋아하는 HBM4, 그리고 유리 기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SOFC까지 네, 하고 있는 아주 다방면의 멀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 시가총액 대비 제 목표 시가총액 1조입니다. 1조를 넘어갈 거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배 정도의 최소 2배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아무나 드릴 수는 없고 저희 가족분들에게만 이 회사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를 제가 직접 문자로 발송해 드릴 겁니다.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가족이 되신 거니까 제가 일괄적으로 이 종목이랑 매수가, 매수 타점은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편하게 뭐 직장인 분들도 괜찮죠. 문자를 받으셔서 시간 될 때 이 종목을 포트에 편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그래서 이 알짜 기업의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여기 번호 보이시죠? 010-2714-7184번으로 템베거 이렇게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가족방에 제가 등록을 해드리고 바로 요 종목명 매수가를 문자로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SK라인에 있는 회사, 그리고 시장에서 좋아하는 HBM4 유리기판, 그다음에 덤으로 SOFC 수소까지 하고 있는 이 회사를 포트에 편입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번 시장에서 한번 이 종목으로 괜찮은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2714-7184번으로 템베거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가족분들께 종목명 매수가를 다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